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지구가 속한 거대한 은하, 그리고 그 은하들을 포함한 우주.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도 엄청난 밀도의 작은 크기에서 어느 순간 대폭발을 한 후 점점점 팽창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주 팽창, 빅뱅 이론이죠.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우주 탄생의 미스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이 미스터리의 해결점이 바로 이것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며 울부짖고 있는 바로 이것. 이를 미스터리 극장, 우주 탄생의 미스터리 가설, 블랙홀 편입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2022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까만 점, 들어가면 죽는 곳, 별이 죽으면 발생하기에 언젠가 태양도 폭발하며 블랙홀이 되어 지구를 집어삼키며 종말이 될 것이다 등등. 생각보다 우린 블랙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곤 했지요.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한 50년 전만 해도 이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괴짜 수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비주류라고 봤을 정도였죠. 여기에 이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최초 이론을 확립했던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블랙홀이 어떠한 특수한 조건, 상황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 우주에서 존재한다는 확신조차 하지를 못했었지요. 연구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사망하고 10년 뒤 로저 펜로즈 교수는 실제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블랙홀이 단지 물질적으로 극단적인 수축, 그리고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진 천체다라는 걸 확인한 상황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홀에 대해선 우리도 알 법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죽는 날까지 블랙홀을 연구하며 그 비밀과 미스터리에 다가가고자 했지요. 실제로 스티븐 호킹은 로저 펜로즈 교수와 함께 블랙홀에 대한 저서도 집필을 했고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규명 연구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23살 대학생이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펜로즈 교수의 블랙홀 특이점 정리라는 되게 이상한 내용, 특이한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호킹은 당시에 우주가 점점점 커지는 과정을 거꾸로 하면 뭔가 뭉치는 상황, 수축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펜로즈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며 이 둘은 함께 연구를 해왔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상에만 존재하는 이론이었다라는 것이었죠. 머릿속에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블랙홀의 초안,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블랙홀이라는 게 있고 X축, Y축, Z축 뭔가 들어간다. 그냥 복잡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죠. 블랙홀은 뭔가 거대한 우주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개념으로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냥 상상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내용에 대한 상상 속 이론을 조금 정리하다 보면 몇 가지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블랙홀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나 블랙홀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아주 큰 별이 죽고 나서 생겨서 마치 유령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큰 별이 죽게 되면 스스로 타다가 그 중간에 남은 핵만 남게 되는데 그게 안쪽으로 점차 붕괴하면서 안쪽에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블랙홀이라고 하죠. 따라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주변부에 받는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신다면 주변 물질들을 빨아당기니까 빨아당기는 그 모습에 대한 영향만 눈으로 볼 수 있지 블랙홀 중심을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 무섭다. 우리 지구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궁수 자리에 있는 한 블랙홀이 지구랑 최대 가까운 블랙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리가 무려 1600광년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은 약 2만 광년까지 떨어져 있다고 믿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지구가 빨려 들어갈 이유는 없는 상황이죠. 단 태양이 사라지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적어도 우리 살아생전엔 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랙홀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빨아들이는 걸까요? 우리가 빨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행성을 먹거나 우주 쓰레기를 먹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실제 블랙홀이 먹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를 더 먹습니다. 바로 시간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시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블랙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시간을 먹고 있는 블랙홀 근처에 가게 되면 이미 시간이 느려지며 그리고 그 중심부 쪽에 들어가게 됐을 땐 시간이 아예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네 번째, 학자들이 찾아낸 건 이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계산을 하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당시에 만들어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공간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런 모습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그 개념도 만들었죠.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계산법 가지고 블랙홀에 대한 개념을 제안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블랙홀은 두 사람의 내기 도중에 발견이 됩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와 그리고 킵손 박사 이 두 명 사이였죠.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겐 킵손 박사가 조금은 어색한 분일 수 있지만 먼저 기억을 해주고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백조자리 X1에 있는 그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분명 블랙홀은 존재한다는 건 양쪽 다 맞았는데 백조자리 X1에 블랙홀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한 상황이었죠. 당시 스티븐 호킹 박사는 블랙홀 없어 라고 얘기했고 킵손 박사는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측 결과 바로 그곳에서 블랙홀이 최초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킵손 박사의 승리였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결국 펜트하우스 1년 정기 구독권을 킵손에게 사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킵손 교수, 이분 누구일까요? 사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바로 2014년 개봉한 대한민국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죠. 바로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는 물리학자였던 킵손의 자문 아래 제작이 됐던 영화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실제 과학적인 분석으로 데이터화 시켜서 그게 영상으로 만들어졌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엄청난 내용이 포착됩니다. 바로 그 경이로웠던 블랙홀의 이미지를 재현해버린 것이었죠. 사실 블랙홀의 이미지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가지고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상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내용에선 킵손 교수가 이 부분까지 제안을 했죠. 바로 웜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웜홀의 모습. 바로 이 웜홀을 통해서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블랙홀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걸 물리학적 계산, 합리적 추론으로 시각화시켜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웜홀이란 말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킵손 교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블랙홀의 실체, 그 모습을 3차원 데이터 영화화시켰던 킵손 교수. 블랙홀은 말도 안 된다에서 관측이 시작되어 모양을 확인했고 그리고 2014년 그걸 3D화 시켰던 인류였습니다. 2019년 4월 10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4년 만에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사건 지평선 망원경, 앞서 말씀드린 블랙홀 주변 영향에서 볼 수 있는 그 사건 지평선을 본다라는 망원경입니다. 이 사건 지평선 망원경 연구진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
천여짜리 A의 은하인 거대 은하 M87, 정식 명칭 메시의 87의 중심부 블랙홀에 대한 관측에 성공합니다. 6개의 대륙 200여 명의 연구진들이 8개의 거대 망원경으로 관측을 참여해 드디어 이뤄낸 성과였지요. 스티븐 호킹 박사, 펜로즈 박사, 겐첼, 게지 30년의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입증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로 확인한 블랙홀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소름 돋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진을 영상화시켜 데이터를 뽑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블랙홀의 실제 모습은 이 발표가 있기 5년 전 인터스텔라를 자문했던 킵슨 교수의 3차원 시뮬레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해버린 겁니다. 이젠 더 이상 허구가 아닙니다.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모습까지 포착한 블랙홀. 이제는 그 블랙홀의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여러 블랙홀에 대한 이론들도 드디어 포착되고 있지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블랙홀은 다른 행성들을 빨아들인다. 그런데 블랙홀은 동족도 빨아들입니다. 태양의 약 3천만 배 크기의 블랙홀이 작은 블랙홀을 삼키는 것도 포착했지요. 불과 이들 사이의 거리는 490광년 정도의 거리였는데도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특이한 블랙홀도 확인을 했지요. 태양의 10배 크기 정도인데 지구에선 28,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성질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무조건 다 빨아들인다라고 생각했던 블랙홀이 총을 쏘듯이 자신들이 삼켰던 그 잔해를 가스 형태로 내뿜고 있는 블랙홀도 포착이 됐던 것이죠. 이만큼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존재한 블랙홀. 그럼 그 블랙홀을 연구하고 정확히 모양까지 맞춘 킵슨 교수의 그 말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더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명예교수 킵슨. 그는 30년 넘게 블랙홀은 당연히 존재하고 블랙홀 말고 한 가지의 비밀을 쫓고 있습니다. 바로 웜홀입니다. 웜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는 굴절된 이면, 굴절된 공간이 존재해서 그곳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중력이 굉장히 강해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는 것. 그리고 이걸 접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데 이 시공간을 접으면 바로 뚫어서 내려갈 수 있다. 바로 이걸 웜홀이라고 부른다. 웜홀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여행도 가능하다라는 가설입니다. 해서 이 가설을 토대로 인터스텔라에는 웜홀이라는 게 등장을 했던 것이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웜홀 존재하나요? 아니요, 웜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포착이 된 사례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104년 전 블랙홀도 그러지 않았나요? 웜홀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이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킵슨 교수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웜홀에 대한 주장을 30년 넘게 해왔다. 하지만 그 이론이 부정당하는 발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답니다. 이어서 설명하신 말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웜홀 자체가 너무 빨리 닫히기에 현재 자체적인 지구, 인류의 기술로는 그 존재와 관측 증명이 어려운 상황일 뿐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처럼 분명 관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웜홀 이론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가설이 나타납니다. 만약 블랙홀이 존재하고 웜홀이 정말 있다면 우주 탄생에 대한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었죠. 우주 탄생의 미스터리. 이 가설에 대한 부분은 킵슨 교수의 주장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좀 비주류적인 가설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뱅 이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우주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전부 인정합니다. 아주 작았던 게 커지면서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다. 그럼 그 우주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 이상한 암흑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직 인류는 알고 있지 못하지요. 이 미스터리에 대해 사람들은 웜홀이 존재한다면 한 가지의 가능성을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블랙홀, 빨아들이는 게 있다면 뱉는 녀석도 있을 것이다. 바로 화이트홀입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에 대한 내용을 반전시킨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로서 어떻게 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상 논의는 가능한 내용입니다. 웜홀 자체를 놓고 보면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질량이 뿜어져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이 화이트홀로 배출된다.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게 웜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보게 되면 블랙홀로 들어갔던 하나의 에너지는 무한대로 압축이 되고 있지만 그 질량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압축됐던 하나의 질량을 어딘가에 내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가정으로 화이트홀을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가설입니다. 증거는 없지요. 웜홀, 화이트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이트홀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퀘이사라는 것이었는데 이 화이트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퀘이사는 블랙홀이었다라고 얘기되며 다시 한번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었지요. 자, 그럼 이 이론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다중우주론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른 무한대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우주와 지금 우리 우주를 연결시킨 게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세상의 우주에 블랙홀이 존재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 출발했던 우리의 우주, 거기에 뚫려있던 그 공간이 화이트홀인데 아주 미세한 정보였죠. 연결됐던 그 질량이 넘어오며 이게 터졌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중우주론에 대한 내용도 가설이지요. 하지만 설명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모든 학자들이 믿고 있는 빅뱅 이론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우리 우주 탄생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뭔가 블랙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 내뿜고 있다라는 건 어디선가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디선가의 블랙홀에서 나온 내용이 우리에게 화이트홀로 뿌려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블랙홀에서 다른 곳에다 화이트홀로 정보를 넘기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내용 분명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 블랙홀 정도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웜홀 자체도 포착된 적 없고 인정할 수 없다. 화이트홀은 더 말이 안 된다. 화이트홀이란 건 웜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니 말이죠.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104년 전 블랙홀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104년 뒤에 우리 눈앞에 정말 웜홀이 나타난다면, 만약 웜홀이 존재한다면 그 뒤에 우리가 순간이동을 하거나 차원이동을 하거나 넓은 우주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혹은 정말 크게 빠져나가는 게 블랙홀 다음인 화이트홀의 세상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어떤 우주의 화이트홀의 우주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주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이트홀, 블랙홀의 우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상상력이라고요. 하지만 과학은 그 상상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주 탄생의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인가요? 저는 리얼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킵손 교수는 절대로 화이트홀로 주장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웜홀에 대한 이야기고요. 웜홀을 이용하면 우리도 먼 우주에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다만 웜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럼 웜홀의 끝이 블랙홀 다음 빨아들였으면 뱉어야 되니까 화이트홀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뭐 인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왜냐면 웜홀 자체도 지금 인정이 안 된 상황에서 뭐 화이트홀까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맞는 건데, 좀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저도 좀 내용을 많이 뺐어요. 이게 뭐냐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했던 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들인데 저도 보다 보면 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절대 깰 수 없는 물리학적 법칙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뭐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뒷이야기로 좀 뺀 겁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일단 상대성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질량에 대한 문제예요. 빨아들인 물체에 대한 그 질량을 정말 질량으로 갖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질량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냐, 질량이 빠지고 있는 거냐. 왜냐면 질량이 왜 보존되고 있냐, 빨아들이고 있으면 늘어야 되는데 왜 그게 응축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웜홀도 나타난 거고, 뭔가 이게 내용들이 학자들마다 주장하고 있는 게 다 달라요.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서 사실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쪽 내용 자체는. 다만 좀 쉽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이런 상상하잖아요.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근데 얘기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첫 번째 얘기로는 인간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실처럼 쫙 길어져가지고 끊어지지는 않고 막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학자들의 얘기, 뭐 이것도 설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보시면 그 사건의 그 지평선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요 부분인데, 요게 지금 유튜브에서는 안 보이겠구나. 바로 여기에요. 여기 부분을 맨몸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 아마 대부분 불에 타 사라질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맨몸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우주복을 입었어도 아마도 불탈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걸 못 견딜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아마도 뭐 길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마 죽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 맞다 다 틀리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뭐 어쨌든 영화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그거 통해서 들어가서 뭐 그 시간 여행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딸한테 가가지고 막 시간 공간이 깨진 공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라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블랙홀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아까 뭐 핵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이제 뭐 핵 이런 핵폭탄 떠올릴까봐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구도 보면은 안에 핵, 외핵, 내핵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안에 이렇게 여기 똘똘 뭉친, 쉽게 얘기하면 안에 뭐 쇳덩어리라고 하긴 그런데 쇳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행성들이 달려서 이 중력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야. 그딴 게 없으면 우리도 와 하고 날아다닐 거예요. 와 하면서 이제 멀리.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만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주의 법칙에 따라 자신들이 돌 건 돌고, 그러니까 공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자전 공전. 각자의 힘으로 돌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센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뭐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태양이 있잖아. 태양의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구가 버티면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죽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뒤진 건데, 그럼 이제 그게 안에 힘은 계속 응축하려고 하는 거야. 빨아당기는데 더 이상 위에는 힘이 없는 거지. 빨아당기고 이제 다 빨아당긴 거예요. 막 그래서 뭉친 거야. 미친 듯이 뭉쳐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 처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 것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힘만큼.
왜냐면 그 공간만큼 비어 있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규칙이 있었는데 거기가 비니까 이제 그냥 들어와라 하면서 옆에 있는 걸 다 먹기 시작하면서 빨아들인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절대 아니고 틀렸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이제 블랙홀에 대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블랙홀에 들어가면 영원히 뭐 살아나올 수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진리죠. 들어가면 못 나온다. 들어가면 끝난 거다. 근데 이제 뭐 웜홀이나 뭐 화이트홀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갈 수 있다.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출구가 존재한다. 뭐 요런 개념인 것 같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들어가면 끝이에요. 확인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그 소리 들려드렸잖아요. 이 소리. 이게 근데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한 가지 좀 말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심해도 이런 소리 나거든요. 이거 혹시 조금 미스테리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심해랑 비슷한데? 하고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이게 제가 본 거로는 어떤 뭐 주파수인가 뭘로 해서 저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들어오는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소리를 찍어낸 건데, 저 소리를 하이톤으로 찍으면, 그러니까 소리를 어떤 포인트에 맞추냐에 따라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저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걸 진짜 우리한테 소리화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청각화 시킨 건데, 저걸 톤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좀 다르대요. 저걸 톤을 조금 위쪽 톤에다 맞추면 좀 이렇게 되게 발랄한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음악이든 그 노래를 부르시는 어떤 가수의 목소리 톤 자체를 낮춰버리면 엄청 낮아지잖아요. 소리가 무거워지고 거릴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소리가 무섭게 들릴 거 아니에요. 기괴하게 들릴 거고, 노래 소리지만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이. 그래서 요 소리는 좀 무섭게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거 좀 발랄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사실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듣기에 졸라 무섭네, 여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네, 뭐 안에서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요라는 약간의 어그로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저기 한다고 저런 소리가 들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 부분들 여러분들 전해드린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기다릴 테니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